안녕하세요. 전동팬 전문 튜닝스토어입니다. 전동팬 제작 시작한 지는 벌써 20년 됐고요. 각 차종마다 조금씩 출시한 시기는 좀 다르지만 무쏘, 이스타나 코란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시기쯤 해가지고 갤루퍼나 테라칸 국산차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랭글러, BMW, 뭐 벤츠도 하고 다찌, 다코다 쪽, 그 다음에 체로키, 뭐 구형 라인부터 여러 차종들을 했어요. 뭐 특이한 차종들도 있고 저희 전동팬이 적용된 차 중에 험머도 있고 기타 이제 머슬카, 미국의 머슬카도 간혹 어쩌다 한 대씩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동팬도 시대가 흐르면서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많이.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기술에 따라 가지고 이 전동팬이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한 팬인 것 같은데도 많이 바뀝니다. 그 기술의 변화를 쭉 따라가야 돼요. 구동 방식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저용량 엔진에서 가장 먼저 적용된 게 릴레이 타입이에요. 릴레이 타입. 릴레이 타입은 전기 소모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배기량 이하, 어느 토크나 어느 마력의 이하 차량에서만 적용이 됐던 게 릴레이 타입이었었죠. 전동의 발전보다 엔진의 어떤 출력, 퍼포먼스 발전이 훨씬 더 빠르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형 방식의 횡클러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전동팬도 엔진의 어떤 기술력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동팬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 퍼포먼스 쪽이나 리스폰스 쪽은 상당히 일찍 개발이 되고 발전이 계속 돼 왔죠. 그러한 와중에 환경 쪽은 조금은 배제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연비 관련된 부분하고 매연 발생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전동행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급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된 거가 BLDC 방식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아마 가정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선풍기도 BLDC 방식으로 대부분 바뀌어서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에서도 BLDC 모터를 대부분 다 미리 사용을 해 왔어요. 자동차에서도 브러시 타입 모터에서 BLDC 모터로 상당히 일찍 변화가 됐어요. 적용 단가나 적용 기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차에 한꺼번에 적용이 되지는 않고 고급차부터 적용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소형 차량까지도 전부 BLDC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신기술의 냉각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각 차종에 맞는 전동엔을 개발하게 되죠. 사실 이 전동엔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시도되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냉각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내연기관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냉각 장치는 쿨러 부분 쪽은 어느 정도 시도를 많이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팬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많이 시도가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형 릴레이 방식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차량에서는 최적화돼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릴레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퇴물이에요, 퇴물. 그 방식은 저도 20년 전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20년 전에 제가 처음 전자제어팬을 개발을 할 당시에 릴레이 방식과 전자제어 방식, 그때도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렇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전자제어편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차가 거의 모든 차가 전자제어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제어에서도 전동엔 장착을 고객님들 차에다가 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최신 기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팬에 대한 용량 문제입니다. 용량. 팬이
100W 가지고 모든 차를 다 커버할 수 있고 뭐 한 200W도 안 되는 펜으로 모든 차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벌써 모든 차에 아주 20년 전부터 그냥 다 적용해 버렸겠죠. 그렇지만 용량이 작아서 당시에 열이 많은 차를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해요. 이 펜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빠르고 많이 한 부분이 컴퓨터 부분 쪽이에요. 컴퓨터 냉각 쪽에서는 펜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근데 용량이 그렇잖아요. 뭐 5W, 10W 그렇잖아요. 컴퓨터에서도 CPU의 세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팬이 용량이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서 풍량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많은 열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냉각이 되고 제품이 성능 발휘를 하는 거예요. 내연기관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베이스적인 조건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팬이 G폴 엑스턴 팬입니다. G폴 엑스턴에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팬인데 이 팬의 역사를 보면 참 독특합니다. 독특해. 최초로 20여 년 전에 400W의 풍량을 구현을 했어요. 브러시 모터예요. 브러시 모터. 브러시 모터인데 400W를 구현을 했어요. 그것도 듀티 제어를 해서 속도를 제어를 했어요. 속도를 제어를 했어요. 그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팬 드라이브를 외부로 뺐어요. 그래서 쌍용차에는 이 400W 팬이 적용되어 있는데 항상 이 팬 드라이브가 기본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비싸요. 이 용량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 팬을 20여 년 전부터 사용을 해 오다가 이제 진정한 BLDC가 나오고 용량이 커지면서 이 팬은 사용을 전혀 안 합니다. 400W임에도. 이유가 이제 브러시 모터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엔진의 출력이 지금 차량의 출력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어요. 뭐 넥스턴 5기통이라고 해야 뭐 160마력대, 그리고 토크도 훨씬 낮았어요. 지금 차량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400W로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시되는 차량들은 과거에 출시된 동급 배기량의 엔진보다 퍼포먼스를 끌어올려 놨어요. 그 끌어올려 놓은 퍼포먼스는 곧 열로 발생이 됩니다. 그 열을 빼내기 위해서 풍량을 좀 늘려주고 팬의 성능을 늘려야 되는데 팬은 그대로 20년째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튜닝 스토리에서는 이 회는 아예 이제 사용을 안 한 지가 오래됐고요. 오래됐어요. 프로그램은 요걸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찾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되게 소수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직도 제가 제품은 1년에 몇 개 정도는 계속 생산을 해서 그분들한테 대응은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AS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직도 팬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팬들이 브러시 모터에 펄스 제어를 하기 위한 변형형이죠. 변형형 제품을 이제 진정한 BLDC로 넘어오면서 그런 팬들의 정숙성, 퍼포먼스, 리스폰스, 성능, 내구성 이런 것들을 현재 차처럼 변경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차들에다가 제가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쭉 해오고 있는데 한 2년 다 돼가네요. 그때쯤에는 이제 개발을 했던 게 랭글러에 전동팬이 달려 있는데 그 전동팬이 구동 메커니즘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팬을 구동시키는 메커니즘을 바꿔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함과 동시에 또 600W 오리지널 BLDC 팬을 이용해서 아예 팬까지 바꿔버리는 그런 제품까지 해서 개발을 완료를 했죠. 그런데 아직 시장에는 완벽하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어서 잠시 보류 중입니다. 그 와중에 작년 여름부터 지금 의뢰가 들어온 게 이 G폴 엑스턴이에요. 이 G폴 엑스턴 거를 왜 전동엔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되게 의구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G폴 엑스턴도 과거에 무쏘나 구형 렉스턴처럼 출력이나 토크가 낮으면 이 회로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의 출력보다 엔진의 퍼포먼스, 엔진의 리스폰스를 끌어올려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열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팬은 그대로예요. 지금 쌍용차에 적용되는 팬들은 20년 전에 사용하던 팬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터하고나 날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슈라우드 외관만 끼워 가지고 요즘 나오는 모든 차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구조가 이게 브러시 못하고 사용 연수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도에서 운행하시는 차들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가장 크게 느끼시는 게 한여름에 에어컨 성능이 떨어져요. 지금 지포렉선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에어컨 팬이 없이 이 팬 하나로 엔진 냉각하고 에어컨 냉각하고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팬 풍량이 400W예요. 그런데 처음에 차를 출고를 했을 때는 400W 성능이 거의 나오겠죠. 신품이니까. 그런데 브러시 타입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풍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한여름에 에어컨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 어떤 차 같은 경우는 아예 에어컨이 멈춰버리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죠. 왜? 열을 못 식히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또 쌍용차 지포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캠핑이나 카라반 견인을 의외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짐을 좀 많이 실른다라는 거죠. 이게 부하가 실리니까 열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의 성능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나머지 계절에서는 문제점을 못 느끼세요. 여름에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그 대안으로 순정에는 없는 에어컨 팬을 전면에다가 또 하나 갖다 답니다. 그 팬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모하비 순정 에어컨 팬을 많이 추가로 장착을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기 소모량이 이제 많아져요. 브러시 모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팬입니다. 전기 효율성은 전혀 무시한 팬이에요. 이 팬 하나 돌죠. 앞에 쪽에서 또 230W짜리 팬이 하나 또 장착해서 돌죠. 그러다 보니까 냉각 쪽에서는 어떤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전기적인 문제, 전기 장치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포렉스턴용 전동 팬을 개발을 하게 됐고, 지난 대략 한 8개월 정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산이라고 해야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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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을 합니다. 지포렉스턴 전동 팬은 제작하는데 제약이 좀 있어요. 이 슈라우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슈라우드까지 저희가 금형을 올려 가지고 제작을 한다? 그러면 이 팬 500만 원 받아도 안 돼요. 금형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하비 같이 수요가 그래도 1년이면은 어느 정도 조금 나오는데, 그 모하비도 금형을 올렸다가는 물건값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1년이면은 4, 5천 대 수요를 만들어내야만이 그 이 큰 사이즈의 금형을 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순정 슈라우드의 타팬, 거기에서 성능이 우수한 보쉬팬을 가져다가 일체화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순정 슈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량으로 양산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포렉스턴 팬이에요. 그리고 오리지널 BLDC 모터는 이렇게 이제 보쉬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쉬 제품이고요. 중국 OEM 아닙니다. 보쉬 같은 경우에는 OEM 생산 잘 안 해요. 이런 좀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것들은 해외, 특히 중국에서 OEM 생산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독일산이에요. 마킹 돼 있고요. 모타하고 날개를 수입을 해서 이제 외형을 국내 차종에 맞게끔 외형만 설계를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포렉스턴 순정에다가 이 보쉬 600W 팬을 집어 넣는 거예요.
사이즈상으로 보면 지금 보시웬이 순정 지포렉스턴 팬을 아예 덮어볼 정도로 사이즈가 커요. 왜? 600W 용량이 600W. 그리고 팬에 상당한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지포렉스턴 팬을 개발을 할 때는 두원 공조 팬을 썼었어요. 국내 팬들은 전부 중국 OEM 생산입니다. 한원 시스템도 그렇고 두원 공조도 그렇고 국내의 자동차 팬들은 전부 중국 OEM 생산입니다. 국내 생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포렉스턴 팬을 개발을 할 때는 단가 문제도 있고 제작 난이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두원 공조 팬을 사용을 했었어요. 왜? 두원 공조 팬이 작업이 일단 쉬워요. 뭔가 만들기가 좀 쉬워서. 그런데 두원 공조 팬은 전기적 효율성에서 단점이 있고 소음과 진동도 그만큼 커요. 특별한 기술이 적용된 게 아니라 600W의 성능을 끌어내는데 집중한 팬이 두원공조 600W BLDC 팬이에요. 그래도 그 팬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운 차량에는 적용하면 외형적으로 슬림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작업이 굉장히 난해한 차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팬입니다. 두원공조엔도 굉장히 좋은 팬이에요. 이런 팬에 비하면 월등하죠, 월등해. 그런데 지포 렉스턴용 전동팬을 처음에 개발할 때는 두원공조 팬을 적용해서 개발을 했다가 우수하고 더 좋은 성능으로 더 좋은 효율로 팬을 제작을 하자 해서 지금 보쉬웬을 적용한 제품이 완성이 됐어요. 출시가 돼서 몇 대는 작업이 완료가 됐고 시간이 될 때 한 대씩 한 대씩 만들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쉬 제품 적용된 것만 제작을 하고 있고 금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무리수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시장에서 그 부분을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 좀 도래를 한다. 그러면 보쉬웬을 빼고 두원공조웬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원공조웬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용량은 보쉬와 두원공조웬이 같습니다. 600W BLDC, 600W BLDC. 그렇지만 전기 효율성에서는 두 팬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요. 두원공조 팬 같은 경우에는 600W이기 때문에 12V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53A 정도 최대로 소모를 해요. 평상시에는 6, 7, 8, 9, 10A만 소모를 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도래를 해서 이 팬이 최대로 돌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소모하는 전류는 53A 정도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쉬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10A 전후에서 왔다 갔다 7, 8A, 5A 이렇게 소모를 하다가 어떤 상황이 도래를 해서 맥스 최대로 돌아야 된다고 할 때 소모하는 전류는 20A 전후입니다. 그런 전기적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두원공조에는 이제 빼고 보쉬웬을 보시면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이 펜 뭉치를 이렇게 눌러보면 쿠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고속 회전을 할 때 펜에는 진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쿠션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 펜 날개 부분이 굉장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고 이게 얘기 안 해도 육안으로 딱 보시면 간격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허벌창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자 보십시오, 디테일하게. 그리고 날개의 폭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쉬웬을 보시면 밸런스가 어찌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요, 뭉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쿠션이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어느 쪽에 회전 저항이 걸릴 때 이 쿠션에 의해 가지고 충격, 진동이죠. 진동을 감소시켜 주고, 그리고 날개 부분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똑같아 보여요. 똑같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세해요. 듬성듬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해요.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보세요.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간격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날개 형상 보세요.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곳이에요. 확실히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는 곳에 날개 형상을 딱 보시면 지금 이 날개 형상을 보시고 가까이 있는 놈의 형상을 딱 보시면 달라요. 달라요, 달라. 굉장히 미세하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회는요, 이제까지 접해온 자동차 회 중에서 가장 정숙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막강한 풍량을 발생시키는 회입니다. 되게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볼이 안쪽에 있어요. 대부분은 날개 쪽에 밸런스 볼이 있는데 고속 회전 밸런스 볼을 대부분 박아 놓죠, 날개에. 그런데 이 밸런스 볼은 정적 밸런스 볼. 정적 밸런스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성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디에이터에 이거를 딱 설치를 해요. 그러면 라디에이터를 전면을 덮고 있을 때 이게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회전하면 바람을 당긴단 말이에요. 당길 때 전체 면이 동일하냐? 아닙니다. 아니야. 어느 쪽 면은 바깥쪽에 다른 장치가 있어서 바람이 많이 딸려오는데 어느 쪽은 적게 딸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딸려오는 것보다 적게 딸려오는 것이 회전 저항이 걸립니다. 회전 저항이 걸려요. 그러면 이 회는 어떤 형식이냐면 적게 딸려오는 쪽이 횡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날개의 형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더 강한 회전력으로 바람을 당기고 이쪽에서는 평상시대로 당기고 있고, 그러면 회전하면서 전체 면이 거의 동일한 바람 풍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전장이 어디에 걸리든 간에 이 쿠션에 의해서 또 날개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지금 두원공조회는 제가 다른 회 가지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원공조회는 이 플라스틱이 강성이에요. 강성. 휘지를 않아요. 휘지를 않아요. 이게 엄청 단단해요. 그리고 간결돼 있어요. 쿠션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회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쉬행 같은 경우는 쿠션이 있어서 회전하면서 회전 저항이 어딘가는 걸린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당김에 있어서 바깥쪽에 라디에이터 위에 에어컨 콘덴서가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뭔가 범버가 가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바람이 당겨지는 게 부위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쪽 부위가 예를 들어서 바람 당기는 게 힘이 걸린다 라고 하면 더 딸려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원래 자리에서 회전을 하겠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얘는 날개가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거를 보면 저항을 안 주면 반듯하게 돌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딱 덮으면 이게 S자로 돕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펜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이 펜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지포렉스턴 펜입니다. 이 펜은 지포렉스턴 펜인데 이 지포렉스턴 펜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 연수가 지나면서 성능이 좀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뭔가 걸리면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브러쉬가 안쪽에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4개가. 그 4개가 지금 회전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를 넘어가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면 멈추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멈춰요. 이제 브러쉬리스 모터, BLDC 모터들을 보면 이제 브러쉬가 없으니까 브러쉬리스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겠죠. 회전을 시켜보면 이게 오른쪽으로가 회전 방향인데 조용하죠. 보세요. 조용하죠. 그리고 굉장히 회전을 많이 하죠. 멈출 때도 부드러워요. 지포렉스턴 같은 경우에 횡 용량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동엔이 적용되어 있지만 또 다른 전동엔으로 교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또는 이 횡에다가 별도의 횡을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시는 게
냉각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연기관은 열 효율성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온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 최적의 온도 형성을 해야 되는데 토크 발현 상황, 이게 주행 상황이에요. 토크 발현에 따라 가지고 내연기관의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연기관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쌍용차들에 들어가 있는 팬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지금 400W 팬이에요. 400W. 400W 브러시 타입 모터고, 이거를 가변 제어하기 위해서 팬 드라이브를 별도로 넣어서 가변 제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소모량은 똑같습니다. 브러시 모터하고 똑같아요. 전기 효율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브러시가 4군데가 있으니까 이 브러시가 마모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능은 떨어지게 되고, 또 베어링이 스리브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리브 베어링의 마모가 곧 이 팬의 수명입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년 전에 쌍용차에서 적용했었던 모터예요. 그 모터 팬 날개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엔진 출력은 120마력, 무쏘 엔진 120마력에서 지금 올지월창에서 위로 올라와 있는데 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렉스턴이고 체어맨이고 노디우스고 다 EN을 써요. 다. 근데 과거에는 5기통 엔진이 지금 4기통 엔진보다 토크 출력이 퍼포먼스가 낮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으로 간달간달하게 쓰고 있었는데, 그 엔진보다도 상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엔진이 들어가고 출력이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팬 모터는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름에 에어컨 안 나오는 거, 그리고 열이 받아갖고 출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 뭐 오버히팅 한다고 할 정도로 팬이 약할 경우, 오프로드나 카라반 견인이나 이럴 때 굉장히 막 엔진이 차가 막 힘들어하는 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웬을 집어 넣으면 좋은데, 이걸 그냥 집어넣기에는 작업성, 정비성, 정비 유지성, 뭐 여러 가지에서 좀 부족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순정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두 개를 합쳐서 그런 작업을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쉬 전동에는요 전부 오리지널 독일산입니다. 중국 OEM 아닙니다. 그리고 날개 살도 얘기를 해야 되네. 이 날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와류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날개를 가만히 보세요. 심지어는 라운드 저이 있어요. 라운드 저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G4 엑스턴용 전동 팬을 만드는데 보쉬 팬을 적용해서 일체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G4 엑스턴 타시는 분들, 쌍용차 타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이 G4 렉스턴 전동 팬을 개발 의뢰하신 곳이 SS 포털이라고 오프로드 강자 샵인데, 거기에서 테스트 마무리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SS 포털인데 평택에 있어요. 거기에다 연락을 하시면 세팅까지 완벽하게 테스트를 거기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거기에서 더 작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발을 하고 제품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모하비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작업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포렉스턴 같은 경우는 의뢰를 하시면은 제가 장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개발 의뢰한 곳이 SS 포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체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팬 제작이 끝났습니다. 도색까지 끝났고 조립도 끝났고요. 커넥터는 이제 하네스 쪽을 만들어서 배선해서 살려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모듈 세트, 그 다음에 센서 세트,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팬은 일단 성능,
스펙, 용량 이거를 기본으로 잡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어떤 차가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팬 용량은 기본으로 잡고 그 다음에 퀄리티가 어떻다, 구동 방식이 어떻다 이렇게 따지는데 이 팬 같은 경우는 BLDC PWM 방식, 듀티 제어 방식이에요. 가변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75도랄지 85도랄지 세팅 값에 설정되어 있는 값에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 팬이 천천히 돌아요. 이렇게. 온도가 뭐 75도, 80도, 85도, 90도, 95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빨라져요. 이제 세게 도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 속도를 서서히 줄여가지고 가변 제어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전자 제어, 가변 제어에는 운행을 시작을 해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관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팬이 멈추지를 않아요. 서서히 이렇게라도 돌아요. 이 정도라도 팬은 계속 돕니다. 계속 이 정도라도 팬은 계속 돌아가지고 풍량을 조절하는 거지 팬을 멈추고 최대로 돌리고 그럼 멈추고 최대로 돌리고 멈추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온도에 도달을 했을 때 서서히 돌기 시작을 해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갖고 속도가 빨라지고 부하가 걸려서 온도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뭐 오프로드를 한다, 카라반을 끈다, 아니면 초고속 운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팬이 세게 돌아서 열을 충분히 빼내주고 온도가 내려가면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다시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시동을 걸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멈춰 있겠죠.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팬은 서서히 돌기 시작을 해요. 이 팬이 왜 멈추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온오프 타입. 온도가 올라가요. 옛날 이게 180W나 100W나 120W짜리 이런 핸들을 쓸 때는 또 팬 용량도 작고 그러니까 풀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도나 100도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있다가 100도에 도달을 했다. 그럼 돌려야 된다. 그러면 세게 한 방에 돌아요. 그리고 나서 온도가 4, 5도 떨어진다. 멈춰요. 그렇게 작동하는 게 릴레이의 온오프 방식이고 이런 방식들은 가변 제어 방식이에요. 가변 제어 방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진 온도 85도 부근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팬 같은 경우는 4에서 5A, 4에서 5A요. 4에서 5A면 라이트 하나 정도도 안 돼요. 뭐 서서히 돈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쓰겠죠. 뭐 6A, 7A, 8A, 9A. 그러다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속도 조절.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나오는 차량에 적용되는 팬인데요. 지금 보쉬 오리지널 독일 제품이에요. 보쉬 팬을 적용해 가지고 그간에 팬이 많이 돌아서 뭐 소음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진동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냉각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브러시 모터기 때문에. 결론에는 브러시 모터였었어요. 저기 이 순정이 이게 브러시 모터예요. 브러시 모터. 이게 브러시 모터요. 이거 까보면 안에 브러시가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브러시 마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팬의 성능이 떨어져요. 그럼으로 인해서 에어컨 성능 떨어지고 엔진 냉각 성능 떨어지고 그런 증상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전동 팬입니다. 팬 제작 과정을 좀 살짝 봤습니다. 근데 이 팬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배선도 그냥 얼렁뚱땅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팬을 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이 배선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네스로 작업이 돼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게 튜닝 스토리에서 자체 제작 개발 특허 등록까지 완료한 컨트롤 모듈이에요. 이 모듈이 없으면 이 회는 뭐다? 꽝입니다. 꽝. 이 모듈이 없으면 이 회는 실제적으로 아무 작동도 못해요. 이 컨트롤 모듈이 온도를 다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엔진 온도 상태가 어떠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풍량을 만들어라 하고 신호를 주고 받습니다. 이 컨트롤 모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갖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엔진이 효율적이고
엔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로직에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센서 들어가면 완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